그런데 우리 무기가 가성비 갑이다 보니 잘 팔린다.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 신속한 공급 능력, 다양한 지원책, 이런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계 무기 수출 순위. 오른쪽에 있는 21년까지 자료를 보면 왼쪽에는 없었던 나라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우리나라. 2022년 우리는 폴란드랑 무기 수출 대박을 쳤고 세계 5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죠.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이 길이 우리가 갈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알고 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할 텐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할 것에 대한 암시가 이루어졌던 시기는 바로 이때 2020년 11월 이분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미국이랑 영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내 G7에서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죠. 그리고 바이든은 우리 대통령을 초청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해 줍니다. 때는 2021년 5월. 그리고 이해 말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말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전쟁은 실제로 일어났고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 방위산업에서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이 발발하면서 관련국의 무기가 투입되었고 급격한 무기 소모로 무기고가 비대되는 와중에 독일 등 서방 강국은 국방에 소홀해왔던 터라 무기 공급처가 우리 말고는 마땅히 없다. 그런데 우리 무기가 가성비 갑이다 보니 잘 팔린다.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 신속한 공급 능력, 다양한 지원책, 이런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무기를 공급하면서 판을 짜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 미국.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w preparing for large-scale combat operations against a near-peer adversary. And that is a huge shift from 20 years of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that we conducted in Iraq and Afghanistan. Near peer adversary. 여기서 near peer adversary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힘을 가진 적이라는 뜻. 바로 중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분 말대로 미국은 중국과 한판 뜨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곳은 바로 여기. Missiles and ships move towards Taiwan. 대만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중국이 부디 물어주길 기다리고 있죠. 이에 대해선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전쟁이 터지면 아주 큰 싸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준비가 진행 중인 상태. 이건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 규모. 중국은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출액도 커지고 있고 넘사벽이었던 미국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는 수준. 바로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죠. 부담을 줄이려면 동맹을 키워주고 같이 싸우는 게 좋은 전략.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제조업 역량 세계 3위, 반도체, 조선, 원자력, 철강, 자동차, 통신장비, IT 등 군사장비 생산 능력 만렙인 나라. 게다가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오면서 방위산업 생태계가 살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군사장비는 가성비 갑, 게다가 6.25와 베트남에서 미국과 같이 싸웠던 혈맹이기도 하고 일본도 중요한 동맹이긴 하지만 틈만 나면 패권 야욕을 부리는 데다가 2차 대전 때 입은 상처가 깊어서 키워주기에는 영 부담스럽습니다. As we all know, the ROK is one of America's oldest and closest allies. Our alliance remain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cross the region. 린치핀은 바로 이 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풀리면 끝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린치핀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린치핀은 좋은 뜻이지만 다소 수비적 개념. 사실 우리는 미국한테 린치핀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로 이걸 서서히 깨닫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효과적인 분업. 모든 일이 그러하듯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도 분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주요 무기들을 가격대별로 나열해보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거, 그리고 이건 미국 거.
우리 건 대당 500억이 넘어가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하이엔드 전투기들이 많아서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2021년 미국의 품목별 무기 수출 비중.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전투기. 그러니까 F-35 같은 고가의 전투기를 팔아서 국방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육상 전력이 대부분, 그리고 비행기는 TA-50 같은 훈련기나 FA-50 같은 경공격기 위주. 자,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가 무기들은 우리가 맞고 고가의 전투기는 미국이 맞는 그림. 원래 육상 전력의 최강자는 바로 이 나라, 독일. 하지만 지금은 자기네 무기고 채우기도 버거운 상황. 국방비를 최소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캐파를 늘리려고 하니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 폴란드도 원래 독일에서 탱크를 받기로 했었는데 독일이 약속을 못 지켜서 우리나라는 눈을 돌렸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도 힘들지만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될 나라가 바로 독일. 러시아 가스가 끊어지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죠.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의 책임이 칠러 독일 정치인들에게 돌아가면서 분위기마저 싸한 상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앞으로 밀어주게 될 나라는 바로 이 나라, 폴란드. 소련 해체의 1등 공신이었던 나라. 서유럽 강국들에 비해서 임금도 저렴한 편이라서 경제 성장 여력이 아직 남아있고,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같은 편인 벨라루스하고 인접해 있어서 대항력을 길러줘야 하는 나라. 얼핏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번 방산협력을 계기로 우리와는 더욱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폴란드에 제조업 전진기지를 짓고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왔습니다. 폴란드의 국력이 커지면 미국으로서는 얻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U 내에서 프랑스, 독일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유럽에서는 폴란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는 방산뿐 아니라 민간 제조업도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방위산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놓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100년간은 아시아의 시대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이걸 알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국제 분업 구도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말이죠. 전략적으로 미국은 우리와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방국들이 우리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 무기 체계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미국은 우방국에 신속하게 미국 무기를 공급하기만 하면 이미 익숙한 터라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안보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쟁은 비극적이지만 이로 인해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구식 소련제 무기들을 재고떨이하고 미국식 무기로 새로이 무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KF-21 또한 이런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기술을 이전을 거부했던 4대 핵심 장비를 스스로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으면서 윈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우리가 KF-21을 내놓았기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우리가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을 위협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 애들, 러시아, 중국, 일본 애들도 있고 심지어 튀르키예와 인도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죠. 어차피 F-35급 이하는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적당한 선에서 차라리 우리를 도와주면 그게 미국한테는 훨씬 이득이 됩니다. 이런 측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TA-50 그리고 FA-50. 어떤 나라가 고등훈련기로 TA-50을 채택하는 순간 그 나라는 로키드 마틴의 잠재 고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OS로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윈도우를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TA-50을 쓰게 되면 FA-50으로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유사한 로키드 마틴의 F-16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라인으로 이동할 때는 적당한 수준의 적응 훈련만 하면 되지만 기종을 바꾸게 되는 순간 조종사를 새로 훈련시켜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화면에서 보는 기종들을 선택한 순간 계속 이 라인에 있는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락인 이펙트,
바로 여기에 우리와 미국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스스로 틈새 시장을 채울 상황이 못 되면 우리가 채워주면 되는 거죠. KF-21은 이 자리에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F-35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 세그먼트에서 우리가 유럽의 경쟁사들을 제치게 되면 우리도 좋고 미국한테도 좋죠. 록히드 마틴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인 F-22 랩터를 생산하는 기업, 우리나라의 카이와 협력해서 TA-50부터 F-22까지 촘촘한 프로덕트 라인을 갖추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의 결과로 미국 우방들은 가성비 뛰어난 무기들로 무장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세계 안보 패권의 유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측면. 이제 위기 측면을 얘기해보죠. 우리 방산 수출이 급격한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한 생산력 증가 목적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계속 심화되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쟁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불을 빨아가는 블랙홀, 전쟁이 일어나면 끝입니다. 중국이 오판을 해서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 대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땅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 양안 전쟁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은 대만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U.S. forces, U.S. men and women, would defend Taiwan in the event of a Chinese invasion. Yes.